안녕하십니까, 원룸마스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사기 당하지 않는 법 세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원룸 건물을 매수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제가 컨설팅 얘기를 했는데요,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컨설팅은 저는 밤 11시 12시에 연락이 계속 오시고 매수 문의로, 그리고 하루에 한 3-4부씩 매수 문의가 오셔가지고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제 돈으로 등기부 등본을 떼기도 애매하고, 그쵸? 비용을 받지 않으니까. 않게 되면요, 그리고 이거는 물리적으로 제가 다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많은 분들이 연락이 오시니까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걸으려고 합니다. 정말 필요하고 정말 간절하신 분만 연락을 달라, 이 말씀이시죠. 그 외에 어떤 Q&A든 부당수랑 관련해가지고 나를 굉장히 힘들게 하고 어렵고 해결이 안 되면 언제든지 문의를 주십시오. 제가 여러분 구독자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궁핍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괜찮은 직장이 있고 원룸도 있고 관련한 것도 있고 여러 군데서 수입이 나오는 사람입니다. 저는 여유가 있고,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사생활을 제가 얼마를 쓰고 이런 말은 좀 하기가 애매하고, 방송에서. 저는 여유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돈을 쪼들린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언제든지 Q&A는 열려 있으니까 괴로우신 거는 말씀을 주십시오. 해결해보고 안 되시면 오늘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거는 구독자분께서 상담 신청하신 내용인데요, 제가 상담을 해드리고도 참 답답해서 이게 영상으로 만들어야겠더라고요. 현재 원룸을 사시는 분들 중에 부동산에서 내놓은 매물들이 꽤 많아요. 뭐 유튜브 영상에도 많고요. 어떤 매물이냐면요, 깡통 건물입니다. 그 깡통물이 뭐냐, 전세가 굉장히 많은 건물이죠. 대출이랑 매도가 6억인데요 전세 플러스 대출이 5억 7천이다 그러면 3천만 원만 있으면 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매물이에요. 적은 돈으로 살 수 있게끔 유혹하는 미끼 매물이죠. 물론 이런 매물이라고 해서 다 안 좋은 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다 안 좋지만 뭐 잘 사시는 분도 있겠죠. 그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전부 다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그럼 또 이제 또 태클 거신 분이 계시니까 경우의 수라는 건 항상 있지 않겠습니까? 100개 중에 99개가 안 좋은데 1개가 좋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게 제대로 된 전세 세입자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 중요합니다. 이 전세를 부동산과 매도인이 짜고 몰래 넣은 거라면요, 가장 임차인이죠. 실제로 사람이 살지 않는데 가장에서 임차인에 넣은 겁니다. 그리고 이 매도자가 돈을 어떻게 걷어가냐면, 실제로 자기가 남은 돈이 얼마 안 되잖아요. 대출 플러스 전세가 거의 뭐 매도가랑 차이가 안 되니까. 그러면 전세 나갈 때 새로운 매수자가 전세 세입자한테 돈을 주겠죠. 전세가 나가니까. 그럼 이 전세금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챙기는 겁니다. 기존의 매도자가. 그렇게 해서 자기가 자금을 회수하는 겁니다. 사기죠. 되게 간단한 얘기인데 부동산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습니다. 헷갈리거든요. 막 매도자, 매수자, 임차인, 막 임대인, 이거 헷갈리거든요. 한번 집을 사고 팔 때 집을 빨리 팔기 위해서 대출이랑 전세를 많이 꼈어요. 그래서 6억짜리 집인데 5억 7천이 전세 플러스 대출입니다. 3천만 원만 있으면 집을 살 수 있죠. 세입자들이 정상적이면 상관없어요. 정상적으로 매도자가 구했으면. 근데 이거를 계약서를 가짜로 적어가지고 사기죠. 사무소 위조입니다. 미리 임차인들이 넣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새로 오는 매수자한테 이걸 팔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매수자가 전세 세입자가 나갈 때 돈을 주겠죠. 전세 세입자한테. 그럼 세입자가 이 돈을 매도인한테 주는 거죠. 여기에는 반드시 부동산이 끼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걸 알았냐면요, 좀 이상하다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뭔가 이상한 것 같다, 뭔가 이상한 것 같다. 여러 번 여쭤봤는데, 자 보세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기세 한 10개월, 12개월 동안 전기세를 낸 적이 없어요. 그 전기를 쓴 적이 없어요. 도시가스를 쓴 적이 없어요. 이상하죠? 사람이 계약을 했는데 이 집에 사는데 도시가스 전기를 안 쓴다? 도시가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도시가스는 철거만 돼 있고 설치가 안 돼 있어요.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는 연결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좀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보세요.
임차인이 퇴거할 때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입시를 하는데 그러면 그대로 그냥 쓰면 되잖아요. 매년 변경해서. 근데 이걸 도시가스에서는 허용을 안 해줘요. 제가 여러 번 통화를 했거든요. 부산은 허용을 안 해줘요. 그래서 퇴거하면 퇴거하는 거고 설치하는 거는 새로 설치하는 거예요. 명의를 딱 바꿔가지고. 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냥 사람만 바뀐 거니까 명의만 바꾸면 되는데 이게 제가 15,000원을 내가 왜 써야 되냐고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거든요. 세입자분이 왜 15,000원 내야 되냐고 그냥 그대로 연결해서 쓰면 안 되냐고 하니까 안 된답니다. 이랬습니다. 관공서가. 그래서 이제 도시가스를 아예 철거만 했고 결국엔 설치를 안 해놓은 거죠. 그러면 안 썼죠 당연히. 설치를 안 했으니까. 이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 보증금을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넘게도 걸었어요. 근데 전입신고를 안 했습니다. 부동산 하시는 분 다 아시겠죠. 전세를 걸어놓고 전입신고 안 하면 이거는 속된 말로 정신병자입니다. 그러면 눈에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한 10명 정도가 그렇게 한 것 같아요. 10명. 18가구 중에 10가구 이상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 8가구는 나간 상태고요. 집을 이제 매수하자마자 한 달, 2달 사이로 팍팍팍팍 나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쯤 뭔가 이상하다는 눈치챈 거죠. 그러면 지금 또 이상한 게 전세금 있잖아요. 전세금을 보통이 아니죠. 항상 세입자가 집주인한테 연락 옵니다. 언제 나가겠습니다. 뭐 만기가 며칠인데 며칠 더 살겠습니다. 아니면 뭐 며칠 빨리 나가겠습니다. 이러면 집주인이 세입자한테 챙겨주는 거죠. 근데 이 경우는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대요. 그리고 그 당시 부동산 거래했던 이제 뭐 소장이 시작인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도 뭐 고향 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더라고요. 참 어이가 없죠? 그리고 다른 부동산에 돌아다녀 보니까 이 동네가 이런 분위기랍니다. 이런 식으로 몰래 맞춰놓고 몰래 팔고 몰래 빼고 그러면 이 폭탄 돌리기처럼 다음번에 또 똑같이 작업하고 이런 분위기인데 이런 거 사시면 참 큰일 나시겠죠? 제가 이거에 대해서 어떤 솔루션을 제시해 드렸는지는 제가 사실 지금 2군데 촬영하는 겁니다. 첫 번째 제대로 촬영할 때 제가 이 솔루션도 제가 이 영상에 담았는데요. 이분들이 처리도 하셔야 되고 약간 법률적으로 걸리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제가 영상에 남기진 않겠습니다. 저는 제 나름 이분들이 이득을 볼 수 있는 솔루션을 제시했고요. 기가 막힌 내용인데 이거를 못 남기니까 배가 아파요. 이렇게 솔직히 저는 다 까발려서 구독자 수도 늘리고 이렇게 잘 되고 싶거든요. 욕심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요거는 사정상 제가 못 남길 것 같고요. 이런 경우를 겪으신 분이 있거나 아니면 앞으로 좀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좀 더 알고 싶다 아니면 현재 경험하고 있다 뭔가 이상했다 싶은데 이거 보니까 진짜 이상하네 싶으면 연락 주십시오. 개인적으로 돈 안 받겠습니다. 이런 거는 도와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참 말씀을 드리고 싶어갖고 막 입이 간질간질한데요. 참겠습니다. 참고 궁금하신 분들은 따로 연락을 주십시오. 그리고 결론은 뭐냐, 이렇게 전세를 15가구 중에 10가구 이상 맞춰놓고 대출을 받은 집들은 이게 가상임차인이 아닌지 의심해봐라. 이게 가상임차인이면 안타까운 일이다.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입자를 구하지도 못할 만한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전세 세입자마저 월세보다 전세가 빼기가 보통은 쉬운데 전세 세입자마저 마저 구하지 못하는 이런 지역에 투자를 해가지고 몇천만 원 안 되니까 훅 물었는데 결국은 목돈을 다 전주인한테 주게 되는 이런 상황인 겁니다. 이런 거 조심하시고요. 이런 거 부동산에서 유튜브 매물로 올려놓더라고요. 그 부동산을 믿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알면서도 느낌은 알죠. 하지만 모른 척하고 팔았을 수도 있습니다. 전주인은 당연히 알았지만 뭐 2명에서 짰을 확률이 커요. 근데 이제 안 짰을 수도 있죠. 네. 집주인은 그렇게 해놓고 부동산을 몰랐을 수도 있어요. 부동산이 뭐 다 아는 건 아니니까 그런 상황을. 그러니까 항상 의심하셔야 되고요. 이런 물건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분은 제가 끝까지 도와드릴 거고 뭐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면 뭐 제 솔루션과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에 대해서 영상을 올리던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이런 거 비슷한 뭐 사기 유형 같은 거를 이제 신고해 주시면 제가 도와도 드리고 그리고 또 영상도 만들어서 다른 분도 공유가 되게끔 이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요. 제 영상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원룸마스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